안녕하세요.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김서영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힐링 도시를 꿈꾸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김성재 시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재입니다. 네, 저희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요. 네. 의왕시는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의왕시는 전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은 수도권의 한 중심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네. 우리 의왕시의 주변에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그다음에 용인시, 성남시 등 7개의 도시가 연접해 있는 그런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도권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그동안에 우리 의왕시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 과도하기만 해서 그래도 그동안에 도시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환경의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우리 의왕시가 천혜의 어떤 녹색 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86.5%이기 때문에 그만큼 녹지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의왕시의 자연환경,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좋게 평가를 하면서 우리 의왕시가 최근에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 네. 그리고 범죄가 거의 없는 안전한 도시,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왕시 정말 자연 환경도 뛰어나고 네.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네. 건강한 도시,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요, 의왕시가 왜 살기 좋은 도시인지 네. 어떤 이유를 꼽을 수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우리 의왕시는 먼저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의왕시에는 6개의 산이 있는데요. 청계산, 발화산, 모락산, 백운산, 덕성산, 오봉산 등 6개 산이 있고 그 다음에 2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네. 왕송호수, 백운호수 그리고 28개의 수많은 이 수하천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 좋은 자연 환경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 시민들이 집 밖에 나가면은 5분 이내에 네. 등산할 수가 있고 하천변, 호수변을 산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의왕시는 굉장히 좋은 이 교통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 밖에 나가면은 10분 이내에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2 경고속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이러한 이 간선고속도로를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최근에 조사에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5대 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런 이 5대 강력범죄가 우리 의왕시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자살률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계룡시가 전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낮고 우리 의왕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 낮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 의왕 시민들이 스트레스가 없고 행복한 도시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우리 의왕시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최근에는 교육과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가지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정말 의왕시가 자연 환경이 빼어나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범죄율도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시장님, 이렇게 시장님으로서 일을 하신 지 3년 반 가까이 되시는데요. 네. 그동안에 그 시민들께 약속하셨던 그 공약 네. 이행 사항이 네.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57개의 핵심 과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34개의 공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약 3분의 2 정도를 완료를 했고 나머지 과제도 한 70%에서 80%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겠습니다. 시민 서비스 분야, 교육과 복지 분야의 공약은 대부분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이 장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도시개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제한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네. 그 의왕시 부곡동 일대 철도 특구 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네. 근데 철도 특구를 지정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 의왕시 부곡동 일대, 이번 철도 특구 지정된 부곡동 일대에는 철도 관련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군집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철도의 기관사와 승무원을 양성하는 한국교통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의 10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철도박물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속철도 등 철도의 기술을 개발하는 철도기술연구원이 우리 의왕시에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 철도 차량을 만들어내는 현대 로템 연구소가 우리 의왕시에 있고 의왕 ICD 등 많은 철도 관련된 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을 서로 잘 연결시키면은 네. 상호 시너지 효과도 발생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철도 특구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이 철도 특구 사업이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알려져 네,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예, 어떤 예.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 철도 특구로 지정이 됐으니까는 우리 이 의왕시를 철도 특구 도시라는 것을 널리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왕역에다가 지금 철도 홍보관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월 5일 날 어린이날 어린이 축제를 인근의 자연학습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어린이 축제를 철도로 테마로 한 어린이 철도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저희들 이제 대표적인 철도 특구 사업으로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의왕시 왕송호수의 일원을 순환하는 5.3km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 사업을 네.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예. 사업들을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는데요. 철도 특구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그 경제적인 기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이제 저희 철도 특구 사업에는 이거 외에도 저희들이 의왕 첨단 산업단지를 이제 조성해 됩니다. 약 8만 평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되면은 여기에 철도 관련된 기업들도 유치되고 철도 R&D 센터도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그래 되면은 많은 기업들과 함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러면서 생산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클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2017년쯤 되면은 저희들 철도 특구 사업이 다 마무리되는 2017년 정도 되면은 생산 유발 효과가 약 1조 1,000억 원 정도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 창출 효과가 약 9,00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철도 특구 사업이 의왕시의 이 중점 사업인 만큼 네. 또 시장님께서 벤치마킹을 하러 다녀오셨다고요. 네.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11월 초에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네. 일본의 철도 박물관과 토마스 랜드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140년 동안의 철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방문을 했는데 어린이들이 그걸 보면서 전기 열차가 어떤 이 형태로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고 KTX 우리나라의 KTX 같은 일본 신간센은 어떤 운영 원리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교육용 자료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토마스 랜드를 갔는데요. 네. 토마스 랜드는 이제 영국의 토마스 회사에서 그쪽에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만드는 어린이 철도공원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꼬마 열차들이 네. 있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꼬마 열차 타면서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공원이고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운 것은 그 바로 옆에 철도를 캐릭터로 한 그런 샵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철도 모형뿐만 아니라 장난감, 인형, 볼펜, 노트 이 모든 것에 네. 철도를 캐릭터로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한테 잘 판매가 되고 있어가지고 네. 우리 시에도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키면은 굉장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의왕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네. 시장님 요즘에 정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복지 문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복지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복지 정책을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이 많은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사회적 약자라 하면은
노약자,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저소득계층, 다문화 가정, 그리고 이제 넓게 보면은 어린이, 여성까지도 이 사직약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와 관심, 그리고 이 사직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러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복지국가로 이 정착되어 있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의 이 세계의 어떤 국가라든가, 그다음 프랑스 국가를 보면은 이 복지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어떤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의 투자가 그런 나라에서는 약 30%가 이루어져 있고, 미국은 약 20% 이루어져 있고, 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OECD 국가에서 가장 최하의 수준 10% 정도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를 하다 보면은 많은 또 재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이 재원은 고소득계층에 대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예산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조정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시장님, 의왕시는요, 특히나 그 노인복지의 메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왕시 어르신들을 네. 저희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그분들 잘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노인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우리 의왕시는 전체 16만 명 중에서 약 15,000분 이상이 어르신들인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약 9%의 인구에 해당합니다. 네. 이분들이 이렇게 잘 편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는 많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제가 참 잘했다는 정책은 경로당 현대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네. 경로당이 우리 의왕시에 100개가 되는데 그런 모든 경로당에 노후화된 어떤 시설들을 보수해주고 지붕이 세면 지붕을 고쳐드리고 벽지를 갖다 새롭게 도배 장판을 해드리고 네. 싱크대를 교체해드리고 그리고 TV, 냉장고, 에어컨, 그 다음에 이 공기정화기, 뭐 정수기 이런 것들 다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점심 때 경로당에서 식사하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 급식 도우미도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더니 경로당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네. 그런 경로당이 여름철에는 무더위 쉼터로서 그리고 겨울철에는 정말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뜨뜻한 온돌방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셨어요. 관심을 네. 많이 기울이고 계신데 특히나 좀 특이한 점이 그 노인 전용 목욕시설을 네. 지으신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시장으로 취임한 뒤로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랑제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개관해서 지금 매일 한 1,000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랑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 치매라든가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시립 노인요양원을 또 이렇게 건립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건강한 이 어르신들의 신체, 인지 기능을 증진시켜 드리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노인건강센터를 또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가장 이제 어르신들 좋아하는 게 네. 노인 전용 목욕탕입니다. 네. 전국에서 최대 규모 네. 최신 시설을 갖춘 이제 노인 전용 목욕탕인데 노인 전용 목욕탕을 만들어 드렸더니 네. 하루에 평균 200분 가까운 분들이 매일 이용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뭐 샤워를 하시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계십니다. 예.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이 시대에 그 고령화 사회에 그 급속도 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발맞춰서 정말 적합한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의왕시에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시에는 인구의 약 4% 정도인 한 6,000분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일단 이제 그때 당시에 9개 정도의 장애인 단체가 있었는데 단체별로 사무실이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었는데 사무실 없는 3개의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의 장애인들 어떤 권익 증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복지관을 만들어서 네. 다양한 이제 복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드렸고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관에서 뛰어놀 수 있고 자기들의 어떤 재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저희들 이제 국민체육센터하고 여성예간에 네. 수영장이 있는데 되게 일반인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장애인들도
그 수영장에 자기들 이용하고 싶다. 전용 라인을 만들어달라. 하고 이 수차례 요구가 있었는데 일반인들의 편견에 의해서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용 라인을 만들어드렸더니 우리 장애 아이들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것을 도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특장차를 기존 4대에서 배인 8대로 새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콜 서비스가 주중에만 이용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말에까지 확대해가지고 365일 응급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분들도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의왕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특히나 중증 장애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 중증 장애 아이들, 네. 이제 우리가 되게 밖에 돌아다니 보면은 어떤 신체 장애인들,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들, 이분들 되게 이제 성인들 얼마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중증 장애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네.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1급, 2급을 판정을 받고 자기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이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 잘 몰랐는데 네. 3년 전에 우연찮게 이런 중증 장애 아이들을 위한 징검다리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거기 부모님들하고 한 25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고,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이제 그런 애로사항을 내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원의 어떤 근거도 없고, 해서 이 지원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TF팀을 만들어서 지원의 방안을 만들어라 해서 중증 장애를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조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재활 치료사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이제 셔틀 그런 버스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드렸는데, 네. 최근에 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 부모님들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네. 자기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계속 이렇게 밥 먹을 때 밥 먹여줘야 되고, 네. 또 항상 껴안고 있어야 되고, 이동할 때는 업고 다녀야 되고. 네. 그러니까 특히 엄마들이 같이 장애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지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편해지면서 그분들을 뵐 때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저하고 인사를 할 때 보면은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의왕시에서는 또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의왕시의 교육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 첫 번째가 복지고 또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우리 의왕시는 그동안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근의 학군이 좋은 도시에 비해서 교육 여건이 좀 열악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라는 전담부서도 만들고 예산도 그 예년에 비해서 서너 배의 규모로 지원을 했습니다. 먼저 이 교육 환경,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급식 시설, 네. 그리고 학교 체육관, 그 다음에 인조 잔디구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해드렸고, 그 다음에 원어민 강사를 모든 학교에 지원해줬고, 그리고 이것보다도 고등학교가 작년까지만 해도 4개 고등학교 있었는데 기숙사가 없는 3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기숙사를 다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프로그램, 그러니까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네. 맞춤형 그런 보충 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고, 그 다음에 영재 프로그램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예체능 프로그램도 지원해줘가지고, 고등학생들은 더욱 경쟁력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초등학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창의적이고 정말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또 우리나라 지자체 최초로 이탈리아의 그 교육보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네. 또 체험학습장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유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평생을 살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특히 이제 보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왕시의 이 특유한
이탈리아 이 에밀리아라는 시에서 네. 보급이 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지오 접근법을 네. 우리의 보육 학습법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레지오 에밀리아 시스템은 획일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OHP에 이렇게 빛을 비춰놓고 그 위에 어떤 물건 같은 거 바꿔놓으면은 그 형체가 바뀌고 색깔이 바뀌면서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매우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막 몰입을 하고 다양한 어떤 기구를 가지고 막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체득하면서 잠재적인 어떤 창의성을 개발하는 그런 접근법인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 우왕시의 모든 어린이집에 이것을 전파하고 네. 나아가서는 우리 인근에 있는 경기도 모든 도시들이 우리 시에 와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하고 있는데, 많은 도시에서 벤치마킹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3년 반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오셨는데요. 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우왕시의 랜드마크가 될 네.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 백운호수,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백운호수 뒤편에다가 약 30만 평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 3,000세대의 가구가 들어서고, 그리고 백화점, 호텔, 그 다음에 이 스파, 명품관, 비즈니스센터 등 다양한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겁니다. 이 사업을 가능한 한 빨리 내년 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곡의 장안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역시 내년 초까지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추진할 겁니다. 네. 얘도 부곡동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역시 내년 상반기에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부곡동의 이 영원히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앞에 펼쳐져 계신데요. 시장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의왕시가 정말 자연도 아름답고 살기 네. 좋은 도시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나누실까요? 네. 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의왕시는 최근에 수도권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런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왕시의 500여 공직자와 시민들이 함께 손을 잡고 명품 창조도시를 향해서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면은 우리 의왕시의 천혜였던 자연환경과 함께 주거, 복지, 교육, 문화예술이 함께 살아 숨쉬는 그런 명품 창조도시를 꼭 만들어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의왕시가 앞으로 수도권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살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계획하신 모든 일 잘 이루어지시길 바라겠고요. 네.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힐링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의 김성재 시장을 만나봤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복지시대,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